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부터 서강대학교도 한양대학교를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확실한 전공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서강대학교나 한양대학교는 물론 성균관대학교까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을 하겠으나, 이 자기소개서가 있어야만 전공 적합성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균관대학교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의 총괄 요약표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학생부 전형이나 아니면 기타 전형들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던 성균관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역시 교육부의 정책을 따라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 50.6%였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22학년도 기준 37.1%로 축소가 되었고요. 논술 전형 역시 2021학년도 기준 14.9%였으나 2022학년도 기준 9.9%로 감소를 했습니다.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경우 규모가 그대로 2.9%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정시 전형은 전체적인 수시 전형 축소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2021학년도 기준 31.6%에서 2022학년도 기준 40.1%로 확대가 되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부적인 모집 인원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단순히 세부적인 모집 인원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 분배, 그리고 이런 인원 분배가 올해 입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2021학년도 모집 인원에 비해서 2022학년도 전형계획 상에서 어떠한 전공이 얼마만큼의 인원 변화가 생겼는지를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학과 모집 단위들 중에서는 2021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인원이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3,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1의 비율을 따라서 갈린 모집 단위들이 많습니다. 기존 2021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인원을 100%로 가정한다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는 학과 모집 75%,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25%의 비율을 따라서 갈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 모집 단위인 이 사범대학 수학교육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까지 학과 모집으로 20명을 선발을 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15명과 5명 3대1의 비율을 지켜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과 모집 말고 이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반토막 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문과학 계열의 경우 2021학년도 기준 125명이 2022학년도 기준 40명으로,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 141명이 55명으로,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 109명이 45명으로, 공학 계열의 경우 230명이 14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토막을 넘게 감소한 계열도 존재를 하지만 계열 모집 단위의 전체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21학년도 기준 655명이 지금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330명 정도로 반토막이 났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균관대학교에서 학과 모집 단위에 비해서 계열 모집 단위의 인원 감소 폭을 더 크게 조정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석소장은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지원군과 합격군 성질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단위 지원군 및 합격군의 경우 전공 적합성이 다소 부족해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계열에 대한 관심을 확실한 스토리로 풀어낸 학생과 원하는 전공이 학과 모집 단위에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정 전공을 저격한 학생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높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부족하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앞의 방식으로, 그리고 다소 낮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과가 탄탄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후자의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지원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높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부족한 전자의 학생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기존까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던 계열 모집 단위의 지원군과 합격군이 다소 낮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더라도 비교과가 탄탄한 후자의 학생만 주로 남는 식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2022학년도에 신설된 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평가 요소를 보면은 단순히 내신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높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열 적합성은 만족할 수 있는, 비교과는 적당히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라는 전형 설계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교과 100%가 아니라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량평가 80%, 그리고 진로 선택 및 전문교과의 세 특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성 요소 20%로 전형 요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성균관대학교는 그간 암묵적으로 나눠지던 계열 모집 모집 단위의 지원군과 합격군을 2022학년도부터 전형적 요소를 통해서 정식으로 나누기로 했으며,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계열 모집 지원군과 합격군의 전공 적합성 평가 중요성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년까지는 인원 자체의 대규모와 그리고 이런 지원군과 합격군의 혼재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올해부터는 인원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고 그리고 이런 지원군과 합격군이 아예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시 전형 시스템은 내신과 비교과 모두 어정쩡한 학생들은 어느 전형으로든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남은 기한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일지 확실히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주요 전형 정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통고, 학력인정고, 일반 종합고의 전문계반, 그리고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의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열별 인문 자연으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데, 자연 계열에서 내신 갈라먹기가 심한 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인문 쪽에 추천 인원을 다 몰아주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요소의 경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정량 평가 80%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전문 교과 과목의 정성 평가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량 평가의 경우에는 기존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3등급까지는 그렇게 많은 편차는 없이 등급 점수를 분배를 하고 있고요. 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의 교과 성적 및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수월성 10점과 학업 충실성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인문계나 자연계나 과목의 차이만 있을 뿐 2개 등급합 5등급 이내, 그리고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개와 5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고 성균관대학교 치고는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걸렸네? 서강대학교 3개함 6등급보다 훨씬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교과 전형이 아니라 기존 학생부 종합 학과 계열 모집 전형의 지원자들 중에서 내신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솎아내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 전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네임밸류를 고려를 해보면 내신이야 어차피 지원자들 대부분이 1점대 초중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과목의 교과 정성 평가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올해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내신 평가가 조금 강화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석 소장이 이렇게 평가 항목을 사진으로 첨부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타 참고할 만한 부분들도 석 소장이 이렇게 블로그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 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전형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그리고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의 지원군과 합격군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석 소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어정쩡한 학생은 합격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가 올해 성균관대학교 전형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어정쩡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치밀하게 입시 전략을 설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